여러분, 지금 우리 증시가 완전 롤러코스터예요. 삼성전자 시총 600조, SK하이닉스 400조, 합쳐서 1000조짜리가 하루에도 5%, 10%씩 급등락하고 있거든요. 역대급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코스피에서 11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단기 매도세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AI 거품론은 계속 나오는데 실제 반도체 기업들 내년 실적은 역대급으로 확실시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월가에서 매출 채권 급증을 문제 삼았거든요. 전분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외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까지 가세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예견에서 엄청난 돈 번 월가 스타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빅테크가 AI 반도체 감가상각 기간을 늘려서 실적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원래 AI 반도체는 2년이면 감가상각 끝나는데 빅테크들은 6년에서 8년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회계상 실적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순환 투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오라클, 메타, 오픈 AI에 지분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한테 AI 반도체 사준다는 거예요. 복잡한 순환고리 속에서 매출이 과평가되고 있다는 우려죠. 닷컴 버블 때 통신장비 기업들이 스타트업한테 돈 빌려주고 자기네 물건 사게 한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상황이 닷컴 버블이랑 완전히 달라요. 당시에는 현금 유동성 없는 닷컴 스타트업들한테 통신장비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돈 빌려줬거든요. 버블 붕괴되면서 그 기업들 다 망하고 돈 받을 때 없어져서 통신장비 기업들까지 줄줄이 망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AI 스타트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직접 건설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이용하고 돈 내거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기업들은 실제로 돈 벌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애들이요. 얘네가 AI 반도체 사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고 거기서 실제 매출 나오고 있다고요. 엔비디아 매출 채권도 사실 몇 년 전에도 똑같이 급증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우려했는데 그 이후 몇 분기 동안 실적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갔거든요. 매출 채권이 그대로 실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고성장 시기에는 재무에 부담 안 되는 일반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진짜 중요한 건요. AI 거품론이 나오든 말든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 슈퍼사이클 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까지는 HBM만 주목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HBM, LPDDR, DDR5가 동시에 폭발해요. 3중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했어요. AI 서버에 LPDDR 사용 확대하겠다고요. LPDDR은 원래 스마트폰, 태블릿에 쓰는 저전력 디램이에요. 근데 이걸 AI 서버에 대규모로 넣겠다는 거예요. AI 서버는 메모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거든요. 스마트폰 대응용으로 설비 돌리던 LPDDR 라인이 감당이 안 돼요. 증설해야 되는데 반도체 증설은 반년에서 1년 걸려요. 그 사이에 공급은 멈춰 있고 수요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AI 거품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볼 거예요. 왜 지금 급락이 오히려 기회인지, 내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내년 대세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지 싹 다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 정확히 뜯어볼게요. 크게 세 가지 우려가 있어요. 첫째가 순환 투자 문제, 둘째가 감가상각 논란, 셋째가 매출 채권 급증이에요. 순환 투자 문제부터 볼게요. 엔비디아가 오라클, 메타, 오픈 AI 같은 데 지분 투자했고 그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한테 AI 반도체 사준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매출이 엄청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순환 구조라는 우려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오픈 AI는 지금 전 세계 AI 시장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챗 GPT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특별한 발전 못하면 다른 회사가 가능하겠어요? 이미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시간 갈수록 흑자 전환은 가파르게 진행될 거예요. 단순히 챗 GPT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 사업, 다양한 AI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이클 버리가 지적한 감가상각 문제요. 빅테크들이 AI 반도체 감가상각을 6년에서 8년으로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2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회계상 실적 부풀리는 거고 나중에 조정하면 빅테크 실적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변수예요. 내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 수익성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규모가 지금까지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천억 달러, 우리 돈 수백조 원을 AI 인프라에 쏟아부어야 돼요. AI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력까지요. 원전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직접 전력 공급 시설까지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오라클 같은 빅테크들 재무 구조에 빨간불 들어오고 있어요. CDS가 급등하고 채권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빅테크들한테는 재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수익성 하락 구간이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 매출 채권 급증이요. 50조 원 외상이 있다는 건데 이게 닷컴 버블 때 통신장비 기업들이랑 비슷한 패턴 아니냐는 우려예요. 당시에 시스코 같은 기업들이 스타트업한테 돈 빌려주고 자기네 제품 사게 했거든요. 버블 붕괴되면서 그 스타트업들 망하고 돈 받을 때 없어져서 통신장비 기업들까지 망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AI 스타트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직접 건설할 재력이 안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사용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실제로 돈 벌고 있거든요. 얘네가 AI 반도체 사고 거기서 실제 매출 올리는 구조예요. 엔비디아 매출 채권도 사실 고성장 시기에 흔한 일이에요. 몇 년 전에도 똑같이 급증했었는데 그 이후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거든요. 매출 채권이 그대로 실적으로 적용된 거죠. 엔비디아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50조 매출 채권이 재무에 부담될 수준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AI 거품론은 계속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빅테크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돈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정학적 경쟁 때문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 AI 패권 경쟁하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줄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는 수익성 하락해도 반도체 기업은 오히려 역대급 투자 사이클 타면서 실적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통에서 단 몇 개 AI 기업이 향후 몇 천조 시장의 최종 지배자가 될 거고 얘네가 엄청난 돈 벌어들일 거예요. 경쟁에서 이탈한 나머지 기업들은 야후처럼 망하겠지만요. 자, 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진짜 중요한 안내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실시간 정보방 링크 있어요. 거기서는 오늘 다루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의 실시간 움직임, 급등주 포착하는 방법, 대장주 공략, 전략 이런 거 즉각 공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외국인이 11조 팔아치울 때 같이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바닥에서 주워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잖아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떨어질 때 물 타야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되시죠? 실시간 정보방에서는 이런 실전 전략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와 보세요. 링크는 영상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 맨 위에 있고요. 클릭 한 번이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정보 나누면서 더 현명한 투자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얘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진짜 핵심 얘기할게요. 내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요. 지금까지는 HBM만 주목받았잖아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돈 엄청 벌고 삼성전자도 HBM 점유율 올리느라 난리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차원이 달라요. HBM, LPDDR, DDR5가 동시에 폭발한다는 거예요. 먼저 배경부터 이해해야 돼요.
지난 몇 년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 투자에만 집중했거든요. 범용 D램 쪽은 투자 안 했어요. 작년까지도 범용 D램 수요가 안 살아나서 감산 조치 계속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D램에서 적자 봤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 HBM 쪽은 계속 호황이에요. 내년 물량 벌써 완판됐고요. 선문 제조로 진행되니까 재고도 안 쌓여요. 만들면 다 팔려요.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 마이크론이 HBM사 경쟁에서 탈락했어요. 지금까지 HBM 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처였는데 말이죠. 그럼 남은 건 삼성이랑 SK뿐이에요. 시장 집중도 더 올라가는 거죠. 둘째, 범용 D램, DDR5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기업들이 DDR5 쪽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HBM에 올인하느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제한돼 있으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D램 가격 50% 올랐어요. 4분기만 30% 추가 상승 전망되고요. 내년 말 가면 올해 초보다 2배 오를 거라는 예측이에요. 일부 제품들은 벌써 전년 대비 3배 이상 올랐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는 거죠.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꿈 같은 상황이에요. HBM으로도 돈 벌고 DDR로 가격 올라서 또 돈 벌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셋째가 진짜 폭탄이거든요. 바로 LPDDR이에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했어요. AI 서버에 LPDDR 사용 확대하겠다고요. 지금까지는 AI 서버에 DDR로 썼는데 앞으로는 저전력 D램인 LPDDR 쓰겠다는 거예요. 왜 이게 폭탄이냐면요. LPDDR은 원래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용이에요. 그쪽 수요 대응하려고 설비 라인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AI 서버는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2016년 이후부터 메모리 최대 매출처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서버용, 데이터 센터용이 됐어요. 그니까 기업한테 파는 게 매출 비중 30에서 40% 넘어가면서 최대 먹거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AI 서버에 메모리가 엄청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걸 LPDDR로 바꾼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대응용 설비 라인으로 AI 서버에 엄청난 수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기존 LPDDR 공급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증설해야 되는데 반도체 증설은 반년에서 1년 걸려요.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증설한다고 해도 LPDDR 공급량이 실제로 늘어나는 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돼요. 그 사이에 공급은 멈춰 있는데 수요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죠. 공급 공백 상태예요. 그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어떻게 돼요? LPDDR이 부족하니까 LPDDR 가격이 2배, 3배 점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없으면 핸드폰 못 만드니까 비싼 돈 주고라도 사와야 돼요. AI 산업이 IT 업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가나 실적 측면에서는 완전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밥값 올라가면 안 좋지만 주가나 실적은 물가 올라가면 오히려 좋거든요. 뻥튀기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HBM 투자에만 집중돼 있어서 D램 쪽 투자 약한 상황에서 D램 가격 올라가고 수요 회복되는 구간이었는데 여기에 LPDDR 투자까지 전환돼야 돼요. 그럼 DDR5 쪽 투자할 여력이 더 줄어들죠. 그럼 DDR5 범용 D램 가격은 더 올라가고요. LPDDR 수요 급증하면서 LPDDR 가격도 올라가고요. HBM은 꾸준히 엄청난 실적 달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HBM 공급 부족하니까 캐파 늘리는 거고요. 지금 메모리 업계에 엄청난 슈퍼사이클 오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당장 최근 한두 달 사이에 D램 가격, 낸드 가격 50% 올랐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진짜예요. 내년에 엄청난 메모리 슈퍼사이클 올 거예요. 아무리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어도 내년 슈퍼사이클 오는 과정에서 엄청난 실적 기록할 텐데 주가가 더 안 오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메모리 업체들 HBM이랑 LPDDR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범용 DDR로 공급은 오히려 더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AI 산업 따르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치고 겹치는 엄청난 사이클 오는 거예요.
HBM 내년 물량 완판됐고 만들면 다 팔려요. 내년까지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될 거고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 실적 더 올라가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삼성전자 언제 사야 돼요?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반등할까요? 먼저 현재 상황 정확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왜 이렇게 폭락했냐면요. AI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거든요. 이번 달에만 코스피에서 11조 순매도예요. 코로나 이후 단기 매도세로는 역대 두 번째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글로벌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급락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역대급 실적 발표했는데도 주가 폭락했잖아요. 5% 갭 상승했다가 마감은 3% 음봉 꽂힌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AI 랠리가 멈춘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AI 산업 자체는 과거랑 확연히 달라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내년 역대급 실적 확실시되고 있어요. AI 반도체가 숨고르기 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내년 대세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반등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시그널 봐야 돼요. 첫째, 외국인 매도세 진정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11조 팔았는데 이게 계속 나올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에서 멈추겠죠. 그 시점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 높아요. 보통 이런 공포 매도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속되거든요.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1에서 2주 더 지켜봐야 돼요. 둘째, 기술적 지지선이에요. 삼성전자가 5만 원대는 심리적 지지선이거든요. 여기서 버티면 반등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4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지면 좀 더 조정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패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 실적이 받쳐주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게 실적 모멘텀이에요. 4분기 실적 발표가 내년 1월에 나와요. 거기서 메모리 부문 실적 개선 확인되고 내년 가이던스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 반등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가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물타기 하지 마세요. 지금 변동성 엄청 크거든요. 하루에 5%, 1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답이에요. 5만 원대, 4만 원대 후반, 4만 원대 중반 이렇게 구간 나눠서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비중 조절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전 재산 몰빵하면 안 돼요. 변동성 견디기 힘들거든요. 포트폴리오의 30에서 40% 정도가 적당해요. 나머지는 현금 보유하면서 추가 하락 시 물탈 여력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SK하이닉스랑 비교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SK하이닉스는 HBM 점유율이 압도적이에요. 단기 실적은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DDR5, LPDDR, 낸드까지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요. 그래서 메모리 전체 슈퍼사이클 타면 삼성전자 수혜가 더 클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파운드리 사업도 있고 시스템 LSI도 있고요. 지금은 이 부문들이 적자지만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기대되거든요. 특히 파운드리가 3나노, 2나노 양산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될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더 메리트 있을 수 있어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내년 슈퍼사이클 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급락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경기 회복 동반한 삼성전자 필두의 대세 상승장 기대해 볼 만해요.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2%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메모리 호황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 미치는 거예요. AI 거품론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 산업은 성장하고 특히 반도체가 큰 기회 잡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당장 최근 한두 달 디램 가격 50% 올랐다고 하는데 내년이 진짜예요. 내년 역대급 실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AI 거품론의 진실과 메모리 슈퍼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 전략까지 싹 다 알아봤어요.